같이 벌초 갔던 우리 손자가 없어졌어. 지훈아, 대답 좀 해다오. 어르신, 성인 남성은 실종 신고가 당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였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발자국을 따라 산속 깊은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믿어온 평생. 이번에도 나무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영월 장터 끝자락에 붉은 기와가 엎드린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하만수는 대들보 옹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나무결이 손끝에 닿는 감촉, 익숙했습니다. 70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만수에게 나무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쓰다듬어줘야 하는지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반드시 세워줬습니다. 정작 자기 집은 낡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집은 고요했습니다. 말없는 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23, 공대를 다니다 휴학 중이었습니다. 방학이면 시골로 내려와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당을 쓸고 못 하나라도 곱게 박으려 애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곁을 맴돌며 장난감 망치로 못을 박겠다고 따라하던 아이였다. 커서도 그 습관이 이어져 늘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고 만수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 대들보 아래서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찧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만수는 허둥지둥 약을 발라줬습니다. 아파?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이런 거 안 다치세요? 만수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맨날 다쳤지. 근데 나무한테 배우면서 손이 단단해졌어. 나무는 급하게 다루면 삐뚤어지고 천천히 다루면 곧게 선다.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손, 나무 같아요. 만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녁상에는 된장찌개와 취나물이 올랐습니다. 지훈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벌초 같이 가요. 드론도 챙겼어요. 만수는 국 한 숟가락 떠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전에 주유소 사장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채석장 쪽 드럼통 민원 확인 좀 해달라고. 만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드론은 몰라도 낫은 제대로 쥐는 법부터 배우자. 지훈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침마당 재방송이 흘러나와 낡은 스피커 소리가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옆집 아재가 막걸리 한 통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 형님, 저녁 드셨죠? 들어와. 아재는 툇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채석장 쪽에 차가 들락거린다던데. 관리자가 목공도 짬짬이 한다더라고. 관리실에 목공도구가 잔뜩 있대.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석장이 뭔 목수질이야. 아재는 막걸리 뚜껑을 따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뜬 소문이겠지 뭐. 근데 이상한 건 밤에 불빛이 깜빡거린대. 마을 사람들 몇이 봤다는데.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불빛? 응. 채석장은 폐쇄됐잖아. 근데 누가 거길 밤에 들락거리겠어. 아무튼 좀 이상하더라고. 아재는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만수는 문득 오래 닫힌 갱도의 숨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밤은 늘 이랬습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만수는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대패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눈물 삼키며 곱게 박은 못에 대패가 걸려 있었다. 만수는 그 대패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나무 향이 묻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무만 보지 사람은 안 봐. 만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에 대패를 쥐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서운하면서도 애틋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그게 좋은 사람이니까. 만수는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수와 지우는 낙과 호미를 챙겨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좁았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최문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희는 산악회 회장이었고 벌초철마다 마을 어귀에서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만수 씨. 만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문희는 66이었습니다. 늘 산악회 활동으로 마을을 오갔습니다. 젊은 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놓친 인연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마주쳤다. 설렘 대신 익숙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요. 만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문희는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벌초하시는구나. 우리 산악회도 오늘 이쪽 코스 도는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요. 문희 씨도요. 문희는 웃으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만수와 지우는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참을 일하던 지훈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위 좀 이상한데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거 자연 바위 맞아요? 짜맞춘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데. 만수는 바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바위 표면을 쓸었습니다. 매끈한 홈이 있었습니다. 삼각 장부처럼 파인 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수의 눈에만 보이는 짜맞춤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연이 만든 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만든 선이었습니다. 만수는 손끝으로 홈을 더듬었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만수와 지우는 선산에서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낯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갑니다. 지훈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만수는 손자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초가 끝났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드론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장님 부탁받은 거 빨리 확인하고 올게요. 드론만 잠깐 띄우고 오면 돼요. 만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혼자 가지 말아라. 금방 다녀와요. 채석장 쪽 잠깐 보고 올게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불안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낯을 내려놓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왠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 그 바위 틈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만수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석회암 가루 사이로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만수는 손끝으로 얼룩을 문질렀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손에 기름기가 묻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자 바위 틈에서 쇳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수는 바위 홈을 다시 살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산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SUV 한 대가 채석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뒷유리에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철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차는 뭐지? 만수는 가방을 챙기고 선산을 내려왔습니다. 지훈이 보고 온다던 채석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지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항상 연락을 했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길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침에 신었던 새 운동화 자국 지운 것이 분명했다. 만수는 그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발자국은 채석장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폐채석장 철망이 보였습니다. 철망은 녹슬어 있고 한쪽이 뜯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만수는 철망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채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버려진 장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창고 위쪽에 작은 적외선 센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왜 폐쇄된 채석장에 센서가? 만수는 천천히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만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병국이었습니다. 채석장 관리자였습니다. 49,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손자를 찾고 있소? 혹시 젊은 애 한 명 못 봤소? 장병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여긴 위험한 데입니다. 갱도도 무너질 수 있고 괜히 별일 만들지 마세요. 이 땅은 제 관리 구역이고 제 책임이니까요. 만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드론 띄우러 이쪽으로 왔소. 혹시 드론 소리 못 들었소? 장병국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드론 소리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 여기는 사유지니까 나가주세요.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가 여기 왔소. 확실해요. 장병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내 말 안 들리세요? 여기는 출입금지라니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소? 장병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만수는 채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파출소에는 경찰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없어졌소. 아침부터 안 돌아왔어요. 경찰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인 남성이시네요. 혹시 친구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죠.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가 어디를 가든 말 한마디 남기는 애요. 전화도 꺼져 있단 말이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성인은 보통 이틀 지나야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 보세요.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드론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만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채석장이 보였습니다. 창고 위쪽으로 규칙적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회전식 차양 같았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환기구야. 만수는 손을 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왜 폐쇄된 채석장에 환기구가 돌아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만수는 알았습니다. 나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가까이 있다고. 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산악회장 최문희가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도 따라 나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길을 비췄습니다. 만수는 앞장섰습니다. 채석장 쪽을 먼저 훑어봅시다. 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일행은 폐채석장 철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망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기계들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녹슨 철판이 덜컹거렸습니다. 만수는 철망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공기는 달랐습니다. 기름과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바닥 좀 보세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 팔레트가 두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팔레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매끈했습니다. 새 나무였습니다. 이 팔레트 작년에 만든 거야. 문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무결을 보면 알아요. 이건 최근에 누가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 만수는 팔레트 모서리를 살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쇄된 채석장에 왜 새못이 박혀 있을까? 문희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여기에 새 팔레트를 깔았을까요? 만수는 팔레트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밤에 여기까지 오면 위험해요. 장병국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손자를 찾고 있소. 방해 말고 비켜주시오. 장병국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자 찾으시는 건 알겠는데 여긴 사유지예요. 곰도 나오고 갱도도 무너질 수 있어요.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는 여기 왔소. 드론 영상에 다 찍혔어요. 장병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론 영상이요? 그래요. 저 창고 위에 환기구가 돌아가는 게 찍혔소. 폐쇄된 곳에 왜 환기구가 돌아가고 있소? 장병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기구는 안전 문제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갱도 안에 유독가스가 차면 위험하니까요. 만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병국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는 어디 갔소? 장병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혹시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요.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얘가 어디를 가든 말 한마디 남기는 애요. 장병국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손대면 손자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문희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수 씨, 일단 나갑시다. 경찰한테 다시 얘기해봐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병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하오. 장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채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석장 외곽만 훑고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안 하시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유지라 영장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어졌는데 영장이 무슨 소용이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성인은 접수 요건이 있어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만수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손자가 채석장 근처에서 사라졌소. 같이 찾아줍시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라면 어디 놀러 간 거 아냐? 괜히 소동 피우지 마슈.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괜히 채석장 쪽 건드리면 우리까지 피해 본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가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회관을 나왔습니다. 문희가 따라왔습니다. 만수 씨, 괜찮아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소. 문희는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산악회 사람들이랑 다시 찾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요. 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만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대패를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쓸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나무가 또 한 번 경고했다. 만수는 대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만수는 허리춤에 낡은 못주머니를 찾습니다. 수십 년 현장을 다닐 때마다 몸에 지니던 것이었습니다. 목수에게 못은 칼보다 세다. 그 믿음을 오늘 다시 시험해야 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채석장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낼게. 달빛 아래 만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채석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못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손전등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만수는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철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철망에 뜯긴 부분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철망을 벌렸습니다. 목수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만수는 손전등을 끄고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목수의 촉이 말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팔레트가 놓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팔레트 모서리를 살폈습니다. 만수는 못주머니에서 지렛대처럼 쓸 수 있는 큰 못을 꺼냈습니다. 팔레트 틈새에 못을 넣었습니다. 지렛대처럼 비틀었습니다. 팔레트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 아래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만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팔레트 틈새로 비쳤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흰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만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천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지훈의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만수는 운동화 끈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구나. 그 순간 바람이 스쳤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네가 밤에 뭐 하는 거요? 장병국이었습니다. 만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장병국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손자는 여기 있소. 만수는 운동화 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요. 우리 지훈이 운동화 끈이요. 장병국이 끈을 낚아채 힘껏 잡아당기더니 툭 끊어 바닥에 짓밟았다. 이딴 게 증거라고? 산에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요? 장병국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인네, 괜히 파헤치다간 뼈도 못 추릴 수 있어. 만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를 돌려주시오. 장병국은 만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만수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목구멍을 긁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병국은 팔레트 위로 다가갔습니다. 못을 뽑아냈습니다. 팔레트를 탕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엔 경찰 부를 거야. 장병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의 집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못 하나였습니다. 구부러진 못이었습니다. 만수는 손을 떨며 못을 집어들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했다. 낮에 채석장에서 들은 그 낮고 건조한 억양. 노인네, 손자는 살아있어. 더 파고들면 갱도에 묻힐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박 전화가 왔소. 우리 손자를 납치한 놈들이요. 경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익명 협박은 흔합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고요.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자작극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뒤집혔단 말이오. 그럼 침입신고로 접수해드릴게요. 현장 확인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오후에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특이점은 없네요. 문단속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영감 요즘 이상해.
치매 온 거 아냐? 손자가 없어졌다고 난리인데 젊은 애가 그냥 도망간 거 아닐까? 괜히 채석장 관리자한테 시비 걸어서 마을 망신이야. 만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희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 괜찮아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소? 문희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어떻게 해야 할지. 문희는 만수를 안아줬습니다. 같이 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만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석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팔레트가 놓인 곳으로 갔습니다. 팔레트 틈새를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네. 장병국이었습니다. 만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병국은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만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요. 우리 손자 휴대폰이요. 장병국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살아있으면 전화를 받았겠지. 이건 고물일 뿐이야. 발로 짓밟았습니다.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네. 만수는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병국은 만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만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윽! 장병국은 만수를 갱도 입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인네, 이제 그만 좀 해. 입 닥치고 집에나 가 있어. 만수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병국은 만수를 갱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나무만 믿고 살았습니다.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마저 날 버렸나? 만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숨을 막았습니다. 지훈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씨, 만수 씨. 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희가 달려왔습니다. 만수 씨, 괜찮아요? 만수는 문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문희 씨. 문희는 만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빨리 나가요. 여기 공기가 이상해요. 둘은 갱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았소. 문희는 만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 오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문희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만수는 문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둘은 채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어딘가 살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소. 문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수는 문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해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요.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대패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무를 쓸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다시 시작하자.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대패를 꺼냈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소나무 기둥에 대패를 살짝 그었습니다. 나뭇결이 드러났습니다. 부드럽고 곧은 선이었습니다. 짜맞춤은 손의 습관이 만든다.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수마다 칼자국이 다릅니다. 손맛이 다릅니다. 만수는 갱도에서 본 나무 지지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나무의 결, 못 박힌 방식, 모두 최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갱도를 보수했어.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폐쇄된 곳에 누군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 있었습니다. 문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이거 보세요. 문희는 봉투에서 작업복 조각을 꺼냈습니다. 갱도 입구 근처에서 찾았어요. 어제 만수 씨 구하러 갔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만수는 작업복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천을 만졌습니다. 지훈의 작업복이었습니다.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지훈이고요.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거기 있었던 게 확실해요. 만수는 작업복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낼게. 문희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산악회 사람들한테 도움 청해 볼게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날 오후 문희는 산악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작업복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손자 작업복 조각이요. 갱도 입구에서 찾았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게 손자 거라는 증거가 있소? 만수는 작업복 조각 안쪽을 보였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네. 그럼 손자가 정말 거기 있었던 거 아냐? 문희가 나섰습니다. 채석장에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환기구도 돌아가고 새 팔레트도 깔려 있어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채석장 쪽에서 트럭 소리 들었어요. 밤에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이상한 냄새 맡았어. 기름 냄새 같은 거.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손자는 그곳에 있소. 도와주십시오. 문희가 덧붙였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해요. 산악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같이 갑시다. 만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지훈의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드론 로그를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환기구 아래쪽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드럼통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불법 매립이야. 폐채석장에 유류를 몰래 버리고 있었습니다. 장병국은 그걸 숨기려 했던 겁니다. 지우는 그 현장을 드론으로 찍었고 그래서 붙잡힌 겁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장병국이 필사적으로 막았는지, 왜 협박했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만수는 못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못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못들이었습니다. 만수는 못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파낸다. 나무가 말하는 곳을 찾아낸다. 다음 날 아침 문희가 찾아왔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7명이 함께였습니다. 만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채석장을 샅샅이 훑어봐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장병국은 위험한 사람이요.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럿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행은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철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철망을 살폈습니다. 새로 용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길 최근에 보수했어. 문희가 물었습니다. 왜요? 뭔가 숨기려고 그런 거요. 출입을 막으려고. 만수는 철망을 벌렸습니다.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석장은 고요했습니다. 만수는 팔레트가 놓인 곳으로 갔습니다. 팔레트 모서리를 살폈습니다. 못이 새로 박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못주머니에서 못을 꺼냈습니다. 지렛대처럼 팔레트 틈에 넣었습니다. 비틀었습니다. 팔레트가 들렸습니다. 아래쪽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아래에 만수는 사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문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아래쪽에 드럼통이 보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지우는 저 아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장병국이었습니다. 뒤에 사내 둘이 더 있었습니다. 만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손자를 찾고 있소. 장병국은 비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요?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에 불법 유류가 있소. 그걸 숨기려고 우리 손자를 가뒀지. 장병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문희가 가방에서 들어온 영상을 꺼내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소. 환기구, 드럼통 다요. 장병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불렀어요?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지금 부를 거요. 장병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사내 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악회 사람들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말없이 일만 하던 성철이가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태호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소. 라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7명이 함께 버티고 섰습니다. 장병국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는 사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간 멀리 갱도 안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듯이 지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수는 못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끝을 본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채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병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 침입했습니다. 사유지인데 제지해도 안 나가요. 경찰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긴 사유지입니다. 만수는 팔레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래에 우리 손자가 있소. 그리고 불법 유류도 있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의가 들어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어요. 드럼통, 환기구 다요. 경찰이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장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합법 보관입니다. 허가도 있습니다. 만수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폐쇄된 채석장에 무슨 허가요. 경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팔레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갱도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다. 저 아래에 지훈이가 있소. 경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바람 소리일 겁니다. 만수는 사다리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소. 장병국이 만수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만수는 장병국을 밀쳤습니다. 비켜. 장병국은 만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네가 고집 피우지 마. 만수는 못주머니에서 못을 꺼냈습니다. 장병국의 손을 향해 겨눴습니다. 장병국이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만수는 못을 쥔 채 말했습니다. 나도 못으로 평생 먹고 살았소. 못 하나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오. 장병국은 비웃었습니다. 알지요. 나도 한때 목수였으니까. 만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나무를 다루던 손으로. 장병국은 침을 뱉었습니다. 목수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나도 살아야죠.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하지만 당신은 나무를 배신했소. 장병국이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만수는 몸을 피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장병국 뒤에 있던 사내 둘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다들 멈추세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장병국과 맞섰습니다. 장병국이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만수는 팔레트 모서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수의 눈으로 구조를 읽었습니다. 팔레트의 균형점, 못 박힌 위치 모두 보였습니다. 만수는 못주머니에서 큰 못을 꺼냈습니다. 경첩 못을 비트는 순간 균형이 깨지며 팔레트가 퍽 닫혀 틈에 장병국 발목이 끼었습니다. 으악! 장병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장병국 앞에 섰습니다. 내가 목수였다면 알겠지. 못 하나가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걸. 경찰이 달려와 장병국을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장병국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만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장병국은 고개를 떨었습니다. 위에서 시킨 거야. 전화만 오면 밤에 트럭이 들어왔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큰 배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사다리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해요. 평생 나무만 봤소. 이번엔 손자를 봐야겠소. 문희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쪽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쳤습니다. 드럼통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지훈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만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의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알아. 버지.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왔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못냄새 집 생각났어요. 만수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위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소. 우리 손자 살아있소. 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씨, 조심히 올라와요. 만수는 못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목수의 손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손목, 발목 하나씩 풀렸습니다. 지훈은 만수의 팔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만수는 지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만수는 지훈을 부축해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랐습니다. 지훈은 힘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거의 다 왔어. 만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다리 위쪽에서 문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수 씨, 손 잡아요. 만수는 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을 끌어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찾았어. 경찰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훈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만수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만수는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채석장에는 노란 차단막이 쳐졌습니다. 굴착기가 불법 드럼통을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영월 폐채석장, 불법 유류 매립 적발 주민 제보가 핵심. 마을회관에서는 팥죽이 돌았다. 뉴스에서 봤어? 우리 마을이 나오더라고. 만수 영감 덕분에 큰일 막았지. 사람들이 만수의 등을 두드렸다. 역시 손맛이 다르셔. 만수 영감 대단해. 만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만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손을 뻗었습니다. 만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냐? 괜찮아요. 기름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지만 할아버지 못 냄새는 좋아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목수집 손자니까. 문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어때? 괜찮아요. 고마워요, 문희 이모. 문희는 웃으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며칠 뒤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비질을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너 드론은 이제 그만 띄우고 학교부터 마저 다녀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방학 땐 같이 한옥수리 배우면 안 돼요? 만수는 오래 묵은 대패를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무겁지? 지훈이 대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손맛이 여기 다 있네요.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손맛은 나무에서 배우는 거야.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취나물이었습니다. 지훈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선산벌초 같이 가요. 다음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낫 쥐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그날 오후 문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책이나 갈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둘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버스 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늦게 깨달았소. 문희는 만수의 손을 덮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같이 가면 돼요. 만수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온 인연은 오래 간다더니. 문희도 웃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며칠 뒤 만수와 지훈, 문희는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분명히 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길이었습니다. 만수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갑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지훈도 따라 절했습니다. 문희도 함께 절했습니다. 만수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손자 못 하나 박아줄래? 조상님들 비석 흔들리는 데다 쐐기처럼 단단히. 지훈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못을 비석 옆 틈에 박았습니다. 탕! 맑은 금소금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잃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만수는 속삭였습니다. 사람도 너무 늦지만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훈이 할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문희도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기와 한옥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만수의 집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대들보를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 안 해.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마당에서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탕, 탕. 맑은 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문희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노을이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처럼 천천히 곱게.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문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